Hello everyone, I'm Susan Lee MacDonald and welcome back to my show, The Interview. Today, we'll be meeting an interior designer and architect who is very famous throughout Korea for his amazing designs. You know, homes are not just for resting our heads, but it's to express our culture and really who we are inside. Today's famous guest is going to be Choi Si-young, and I know that your perception of interior design and architecture will change as a result of the show. Choi Si-young is the mastermind behind the design of many famous residential spaces in Korea. He won numerous awards for his designs that demonstrate his expertise and sense of style. He creates unique spaces with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Foreseeing the future of housing design, he creates green spaces to create harmony between man and nature.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ior Architects, Choi Si-young has revolutionized the way people see their homes. Get ready to learn more about this brilliant architect and designer.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대표님 이 멋진 공간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찾아와 주셔서 멀리까지. 네, 아유, 별 말씀요. 저는 사실 그 대표님의 사무실이 어떨 거라는 걸 상상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다르게 정말 진짜 멋지네요. 그래요? 네. 뭐가 멋졌어요, 제일? 일단 그 일반 사무실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곳곳에 보니까는요, 아주 독특한 그 장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로망이고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행이죠. 그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 눈과 마주치고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씩 사서 모으고 가져왔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감성이기도 하고 예. 그런 문화적인 어떤 스토리일 수도 있겠죠. 네. 네.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예. 일반인들이 사실 이런 거 어떤 문을 그 아트로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지 않을 텐데. 저거는 실제로 한 200년 된 옛날 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네. 중국에 있는 아티스트라고 그래요. 예. 그분이 그림을 그린 건데 방콕에서 미술관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계속 저게 떠날 때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깍쟁이 주인이 10원 한 장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흥정을 했는데도 아침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계속 제가 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10원 한 장 안 깎고 다 주고 그러고 가져온 거죠. 와. 그러면은 정말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일부러 찾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아니요, 일부러 찾는 건 아니고요. 다니다 보면 독특하게 이렇게 와닿는 것들이 아마도 다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왠지 저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 듯한 어떤 인연이 있는 듯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꼭 잡아야 되는 사람이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니라 그러던데요. 그게. 근데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가져오죠. 네. 그 세계 곳곳에 다니시면서 참 많은 영감을 얻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공간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건축가 등 사실 많은 역할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게 이렇게 정말 중점인지. 그래서 저는 건축을 전공했고 건축가이자 공간 디자이너이면 틀림없는데 요즘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경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요즘은 결국은 한계와 경계 허물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건축가이자 셰프이면서 조경 전문가, 시인이면서 철학가면서 잡지 편집장 이런 시대가 온 거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자꾸 관심과 영역, 호기심이 넓어지다 보니까 문화라는 한 벨트에서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처음 대표님이 이런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한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디자이너 또 인테리어 디자인을
이렇게 많이 고용하지 않았을 때가 아니었나요? 그랬을 겁니다. 네. 저희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과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축가 아니면 미술 전공한 분들이 대부분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죠. 예. 저조차도 사실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을 때니까 불과 한 20몇 년 만에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라는 게 확고한 자기 자리를 잡았죠. 예. 네. 그 대표님의 이름을 알기까지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많이 알려졌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언제 알려졌을까요? 아마도 모든 관심과 소비는 아마 국민소득과 연관이 좀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만불인 시절이 있었어요. 예.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88년 전후로 보는데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그걸 따랐다고 합니다. 5천 불일 때 최고의 관심 고조 분야가 있고 만 불일 땐 주거였답니다. 네. 주거 환경. 그 올림픽을 하고 나서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겠죠. 뭐 마라톤을 한다 그러면 예. 카메라에 비춰주는 뭐 그런 것들 위해서 좀 보기 싫은 집도 허물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의 변화가 엄청 왔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다행히도 저는 그때 당시에 작게 주거들을 해왔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분양가 자유화가 오면서 주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건데 주거를 디자인할 사람을 찾은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제가 자연히 예, 그들의 시각이 뽑혔을 거고 예. 그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더불어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때 자연스럽게 제가 네.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대표님께서 참 많은 주거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참 많은 집들, 참 많은 주거 공간들을 이제 디자인을 했을 텐데 가장 좀 애착 있는 건물이 있다면은 그게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내가 정말 잘했다는 것만 예측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오늘도 좀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우리 일이었나요? 수잔 만나기 전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에 예. 감리라 그러죠. 현장 이제 골조가 완성돼서 보는데 그 뒤에 외교관 건물이 있는데 가보니까 완성이 되면 가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예. 내가 조금 더 깊이 체크를 했다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조금씩만 내가 아래서부터 낮췄으면 이 뒷집의 시야를 많이 안 가렸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프로젝트는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 저한테 상처로 남을 것 같은데 또 지금은 더 신촌에 가면 그 북카페라는 게 있어요. 예. 아티누스라고.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랬는데 없어졌거든요. 뭐 경쟁 논리에서 어떤 분이 사가지고 없어졌단 말이죠. 저 잊을 수 없죠.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의 북카페였는데 그러게요.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책을 안 사주나 봐요.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하나 사연이 그 많은 그 프로젝트에 있어도 딱히 하나 정말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At Queendom, which won an award at the 2008 Korea Golden Scale Design Awards, residents can become one with nature even when they are indoors, with the arrangement of a variety of plants and the spaces divided by brick walls. The Westin Chosun Hotel, embodying the traditions of Korea, emphasizes the beauty of understatement, emptiness, and void, which makes it appear all the more welcoming and cozier. One of the most famous masterpieces of Cheongsam has got to be the Tower Palace. Before its construction, the concept of multi-purpose family rooms were unheard of in Korea. The creation of such an unconventional space was only possible because of his innovative and pioneering spirit. 타워 팰리스라고 하면은 고급 주거 형태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설계한 그 계기가 있다면은 그게 특이했던 이유는 그 건설회사에서 집을 분양할 때 건설회사 이름을 걸지 않고 디자이너 브랜드로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견본주택을 만들어 놓고 저희 디자이너 얼굴들을 걸어 놓고 이 사람이 디자인한 집입니다. 네. 이 사람이 디자인이다. 이런 거여서 대한민국 주거 시장에서 그게 아마 굉장히 센세이션하는 바람이 불었고
디자이너가 책임을 지는 예. 공간이었어요. 가구 디자인 하나, 손잡이 디자인 하나까지. 나중엔 코디네이션 그 벽에 거는 그림까지도 저희가 직접 골랐으니까. 어허. 지금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그렇죠. 예전에는 네. 사실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디자이너 브랜딩을 하지를 않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주거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 그래서 있기 때문이고 아하. 제가 운 좋게도 거기 포함돼 있었다는 거겠죠. 네. 그때만 해도 사실 정말 앞서가는 디자인으로서 타워 팰리스가 참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그 트렌드를 보고 또 미래에 어떤 게 참 인기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때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패밀리 룸이라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네.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 좀 바뀐다고 보죠. 네. 거실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그게 패밀리 무슨 룸이? 얘기냐면 옛날에 안방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네 주거 문화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은 다 안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실 문화로 오면서 예. 왜냐하면 거실로 와야 될 이유가 있죠. 가족이 모여야 됐고 TV가 한 대가 있었으니까 과일도 같이 먹어야 됐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앞으로는 패밀리룸 문화가 올 거다. 이제 각자 TV가 있는데 뭐 모여야 될 이유도 없고 이제는 아마 패밀리룸이란 문화 그게 이제 라이브러리가 됐든 네. 음악방이 됐든 이런 문화가 올 거다. 그걸 처음 타워 팰리스에 보여준 거예요. 그 네. 방 하나를 없애고 네. 그 공간을 만든 거죠. 네. 그 디자인 생각을 해놓으셨을 때, 그 건축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나요? 혹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나요? 그쪽에서? 있었죠. 네. 거기가 부딪혔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 주택이라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었어요. 몇 평형은 방이 꼭 몇 개가 있어야 돼. 화장실 몇 개가 있어야 돼.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걸 깨기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도전의 역사였죠. 하나하나 깨가는. 예. 굉장히 시련도 있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그건 반드시 내가 해야만 된다는 어떤 의무감도 있었어요. 네. 그 작업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항상 그 마음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방향과 좀 달리 뭐가 흘러갈 때는 어떻게 바로 잡는지가 궁금해요. 바로 적기 전에 막 가슴을 치죠. 막 화가 나가지고 모형을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서 시공자한테 나눠서 다 설명을 했는데도 좀 과장되게 해서 얘기하면 분명히 좀 토끼를 만들어줬는데 가서 보면 거북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더 화가 나는 건 뭐가 다르냐고 거꾸로 물어볼 때는 막 미치는 거죠. 그때는 정말 아마 그 뭘 헐크인가요? 분명히 내 안에 헐크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자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에 잡았던 컨셉을 흐트러뜨리면 그 저희 스태프뿐만 아니라 이 일에 참여 본 스태프들한테 하나라도 더 자세히 친절히 설명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모든 전문가가 요령이 생겨요. 예. 자기 나름대로. 그건 전문가라는 건 저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100가지를 실수를 하는데 전문가는 60, 50 남보다 덜 하는 거죠. 그걸 사회나 건축주들이 그래서 전문가를 찾는 것 같아요. 네. 그 전문가로서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최근 작업 중에서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느끼는 어떤 작업이 있다면은 어떤 작업인지. 자랑스러운 것보다도 감사해요. 아, 뭐 최근에 그 두빌이라고 예. 이름 그대로 쌍둥이 건물을 제가 하나 설계했는데 건축 디자인에도 건축재 배려라는 것도 디자인의 요소다. 그 배려가 공간에 나타났다는 거. 네. 그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정말 고맙기도 해요. The twin officetels Duville are said to be built based on the unique philosophy of the client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and a special consideration for the tenants. I was curious as to what it looked like, so I headed over there myself. 여기 어떤 공간일지 되게 궁금한데요. 예, 최근에 완성된 오피스텔입니다. 와, 보시죠. 네, 아주 멋진데요. 한국에서의 오피스텔은 뭐 외국의 어떤 스튜디오 개념이나 거의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살 수도 있고 뭐 사무실도 낼 수도 될 있는 수도 건가요?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참 아주 뭐 이 캐비넷부터 아주 고급
앞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오피스텔이 네. 어쩔 수 없이 작은 편이다 보니까 뭐 키친, 다이닝 존, 리빙 존을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 키친과 리빙을 그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이런 디자인들이 필요했죠. 어색하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네, 아주 좋은데요. 저도 이제 곧 이사를 갈 텐데 어. 여기를 봤었으면은 어. 참 멋진데요. 이렇게 한국에 보니까 어떤 오피스텔에는 이렇게 층을 주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만드시게 된 건지. 제 공간에는 한국적인 정서가 항상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디딤 문화가 있거든요. 그 신발을 벗는 문화죠. 네. 그런데 착용해서 제가 즐기는 공간 개념인데 작을수록 이렇게 리듬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다른 거실이 또 있게 뭐지 이런 좀 개념. 올라가 봐도 네, 한번 될까요? 올라가실래요? 역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왠지 어떤 그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예, 네. 하이 파티션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개념. 그다음에 네. 그걸 이용해서 이쪽에선 수납, 네. 이쪽에선 벤치 스타일. 그래서, 이 벤치 스타일에서는 사실 뭐 소파가 따로 필요 없이 없죠. 그냥 여기서 친구들이랑 쫙 이렇게 나란앉아서 뭐 TV를 보거나 그렇죠. 놀 수도 또 있고. 여기 한번 앉아보실래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앉으면서 여러 친구들이 왔을 때 네. 자연스럽게 앉아서 또 다른 거실이 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네요. 예, 네. 그렇게 좀 아주 배려를 등에도 했는데 참 좋고 TV 보기도 좋고. 예. 공간이 작을수록 제 의도는 쉘프를 많이 주자. 그래서 거실에도 보면 네. 쉘프, 이것도 네. 쉘프, 예. 얘도 쉘프. 그러니까 뭔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뭔가 많아요. 그렇게 그 종류별로 쌓아놓기도 막 하고. 책, 뭐 예, 가방, 예, 그렇죠. 뭐 책가방. 서류, 뭐 이런 그쵸, 등등. 그다음에 예. 노트북. 그래서 네. 컨셉이 쉘프를 많이 하자. 이게 이제 컨셉이었죠. 그리고 또 사실 뭐 가구를 따로 살 필요가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너무 편안하게 그냥 이사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나름 그 소비자들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 건축미라는 것은 그 외관을 오시면 내부는 뭐 공간은 뭐 사람의 마음이라고들 하는데 그 건축주와의 호흡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하. 저기 그러면 저 워더로브 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전 여자로서 사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여기 옷장도 많고 아주 뭐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화장실 문이 투명하네요. 이게 유리문으로 되어 그렇죠. 있어서 참 재밌네요. 여기에 좀 엘코브가 져 있어서 네. 답답할 듯한데 여기도 쉘프가 숨어져 있는데 아 그 그렇군요. 파우더 쉘프와 세면대 쉘프가 유리를 통해서 하나처럼 보이죠. 네, 저 쉘프. 맞아요. 네, 아주 맞습니다. 예. 뭘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참 좋네요. 사실 이제 이 건물의 가장 특징인 네. 베란다 데크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가봅시다. 엘리베이터 내려서 네. 바로 탁 오픈돼 있죠. 데크 좀 한번 보세요. 진짜 멋진데요. 네, 이곳에 나중에 테이블 의자 놓고 음. 입주자들이 이제 여기서 휴식하고 예. 친구들 만나고 저 월드컵 경기장 한번 보세요. 저기서 정말 응원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릴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아주 좋은 소음이네요. 되게 멋지죠 여기서 보면. 네. 와, 여기 벤치도 놓고 하면은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쪽 한번 가시죠. 네. 예. 지금 보여주실 공간은 어떤 건지. 예, 이 건물의 가장 특성을 잘 살린 공간이라고 보시면 예. 돼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오, 네. 와우. 그 외부에서 울퉁불퉁했던 네. 게 반응을 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렇군요. 지금 2층 높이로 뚫려 있으면서 와. 여기 입주자들이 네. 한번 이리 와보시죠. 여기 나가서 여긴 네. 그 산도 보이고 전망대처럼 볼 수 있고 진짜 괜찮네요. 근데 사실 이 건물 주인이 여기에 다른 또 그 스튜디오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런 공간이 사실 한국에 보기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입주자에 대한 배려죠. 배려가 없으면 이런 공간이 탄생하기 어렵죠. 잘 보셨어요. 네. 자, 근데 실내 공간을 들어보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수입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러게요. 배려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그 생각하는 게 좀 트인 것 같아요. 여기도 트였지만. 와, 저쪽에 보니까 그 참 또 이렇게 뚫어서 좀 볼 수가 있네요. 예, 한번 가보시죠. 네. 확 트여 있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사는 분들이 자기만의 공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양쪽으로 이렇게 오픈돼 있잖아요. 네. 그죠? 여기는 직접 나갈 수 있지만 네. 여기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공간이 그러네요. 오픈돼 있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오, 이 통풍도 되고. 건물 한복판을 네. 가로질러서 이렇게 바람길이 있다는 게 이 건물의 특성이죠. 또에 각자 작은 방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시야로 좀 트여 있고 건물 한복판으로 바람도 통하고 그렇다 보니까 건물이 외관이 이렇게 특색 있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Cheoyeong has designed distinct, non-conforming buildings and spaces in the past couple of decades. So, what are the processes involved? His number one priority is to share and communicate with his employees, an extension of his artistic philosophy to design living spaces that tell the life stories and personal experiences of the residents. His office is a forum where artists can let their imagination run wild and share their creative ideas without restraint. Of the countless projects he has undertaken, Cheoyeong particularly cherishes the Yumije Gallery House on Cheongpyeong-hil. 들어오시죠. 네. 예. 와, 벽이 정말 끝내주네요. 예. 이 집에서는 머티리얼 소재를 딱 두 가지만 써요. 돌하고 예. 나무. 저쪽을 한번 보시면 이 돌 자체가 네. 건물 외벽에 쓴 게 아, 예. 계속 안까지 따라 들어와서 네. 하나의 큰 축을 이룹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공간의 개방감과 확장을 주죠. 그다음에 이제 톱라이트를 둬서 햇빛이 움직일 때 따라 빛의 농담이 생겨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디테일이 아마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것 같아요. 아. 예, 예. 진짜 아름답네요.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네, 네. 여기 유리창을 뒀던 건 내려오면서 저 뷰로 먼저 쫙 가고. 와, 뷰 진짜 네, 끝내주는데요. 여기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와. 예. 그리고 여기 천장 높이도 진짜 네, 상당하죠. 너무 멋져요. 어차피 그 고조처가 심한 곳이라 예. 그거를 최대한 다 활용을 했고요. 여기에 그 마감재 어떤 디테일의 특징을 보면 예. 지금 보시다시피 외부 베란다 벽체 나무 마감이 네. 안에까지 계속 닿아서 저 아. 깊숙까지 계속 마감이 되고요. 그래서 훨씬 더 좀 커 네, 보이네요. 확장돼 보이고 네. 특히 저 천정도 마찬가지죠. 예. 저 우드 외부의 데크 마감이 그 프레임이 저 안에 숨겨서 예. 또 내부까지 마감해서 저 안 깊숙까지 계속 우드가 마감이 되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실제로 면적은 작은데 굉장히 와이드해 보고 네. 넓어 보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디테일의 좀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집에. 예. 여기 그 난로도 보니까 이게 엄청 크네요. 보니까. 예, 지금 뭐 이 건물이 비율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유리 소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제가 좀 겨울에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의외로 여기 그렇게 안 추웠어요. 예, 햇빛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향이다 네. 보니까 그렇게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추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컴플레인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집들처럼 이게 다 온돌인가요? 예, 물론입니다. 여기 다 패널 히팅이 다 바닥에 깔려 있죠. 네, 그럼 겨울에는 뭐 문제 없이 아주 따뜻하게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예. 참 많은 사람들이 왜 좋아할지 이제 알겠어요. 뷰 좋죠. 여기 뷰 진짜 예, 끝내준대요. 멋있죠. 와, 진짜 멋지다. 소나무도 보이고. 와, so nice. 멋지네요, 진짜. 대표님, 여기 그 루미지에 갤러리 하우스는 정말 많은 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을 받았죠? 예, 그러게요. 그 세계 3대 디자인사라고 하죠. 뭐 레드다, 아이디아, IF가 있는데 그 중에 IF 환경 디자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아시아 태평양 협회상, 뭐 한국 실내건축가 협회상, 명가망인상, 뭐 어쨌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인해서. 근데 주거 공간이 사실 바깥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에는 네. 쉽지 않죠. 맞습니다. 예, 네. 예. 저도 많은 주택 설계했지만 세상에 공개된 작품 몇 개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갤러리 하우스는 어떻게 이렇게 공개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점이 좀 사실은 특이해요. 이거는 정말 분명히 세컨하우스로 설계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공간은 특히나 그 게스트 존으로 아하. 예, 설계가 돼 있었는데 네. 클라이언트 분이 이제 이 집의 그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사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름다운 공간을 혼자 보고 즐기시는 게 약간 죄송스럽더래요. 아, 그래서 이거는 좀 공개를 해야 되겠다. 아, 그렇다면 갤러리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선택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좀 당황했죠, 사실은. 아. 그럼 원래 그 갤러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니죠, 원래 예. 그냥 개인 그 주거 예, 예.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했었던 그 건가요? 갤러리라는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아하. 스포트라이트를 하나 더 단다든가 전혀 그런 행위 없이 네. 있는 집 그대로를 가지고 어.
그림과 조각과 이런 것들 했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예, 그래서 갤러리 하우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사실 유미제라는 게 클라이언트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자로 바꿨죠. 네. 아름다울 흐를 유자, 아름다울 밑자, 음. 집제자. 그래서 유미제라는 이름이 갤러리 하우스로 탄생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음. 이 루미제 갤러리 하우스를 설계를 하시면서 염두에 두신 게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어떤 점들을 좀 생각을 하셨었는지. 처음에 이 사이트를 보러 가시자고 왔을 때 좀 당황하고 황당했어요. 왜요? 정말 급경사에 네. 저 보여주시면서 설계를 해주시면 이 땅을 사고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런 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풍광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건축가로서 포기할 수 없었죠. 욕심이 났었군요. 네,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네.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조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여기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가 아까 보셨던 그 네, 소나무는 네. 꼭 지켜주세요. 나무를 굉장히 사랑하셔요, 이분이. 그게 더 어려웠죠. 굉장히 힘들었을 것 네, 같아요. 그 구조,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소나무 있는 그대로를 살리고 안에서 나중에 그걸 관조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화장실마다 그 나무를 초점을 해서 네. 그 비율을 열어놓긴 했는데 네. 그런 점으로 시작된 어려움이 좀 사실은 있었죠. 근데 그 갤러리 하우스를 이제 둘러보면서 투어를 해보니까 곳곳에 정말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딴 어떤 갤러리에 가는 것보다는 집에 걸려 있는 이런 아트를 봤을 때, 내 집에도 이런 아트가 그쵸? 걸려 있을 때 이렇게 보여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연스럽죠, 네. 그죠? 네. 네. 여기 자주 방문하시죠? 가끔 하죠. 여기서 음악회도 자주 해요. 아. 네, 그래서 아주 이 음악회가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네. 음악회 한 다음 아주 빠른 시간에 매진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시간만 내면 오려고 하죠. 왜냐하면 네. 에너지가 느껴져요. 저는 이곳에 오면. 네, 여기가 좀 레벨이 일상적이지 않게 좀 다운됐잖아요. 네, 네. 그랬던 이유가 이제 사실은 쪽이 이제 침대 공간인데 워낙 뷰가 좋다 보니까 일반적인 거실 형태로는 저기 누워서 뷰를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레벨 네. 다운을 시킴으로 인해서 네. 저 뷰를 침대에 누워서 볼 수 있었고 그다음 음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히 이런 공간에는 음악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공연이 가능한 거죠.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가정집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레벨이고 다운 시킴으로 인해서 네. 여기가 자연스럽게 무대가 되고 진짜 그렇네요. 네. 실제로 여기서 공연을 할 때 여기 40-50명, 많게는 5-60명이 앉아서 보는데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레벨 다운으로 인해서 그러한 공간 연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뷰도 좋고 예. 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참 예. 많은 이 한 공간에 많은 활용도가 있네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레벨 다운이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예. 네. It's a place when you can take a breath of fresh air as soon as you wake up in the morning and realize the value of life and nature. Here, I suddenly became aware of how life and nature can either be destroyed instantly or be turned into something even more beautiful by humans. And with this realization, I became overwhelmed with the appreciation of life. 대표님 이렇게 전국 곳곳에 참 많은 프로젝트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몸이 10개에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설계와 이 인테리어 디자인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미술을 좋아했어요, 사실은. 미술 시간, 사실 음악도 좋아했어요. 그러세요? 미술 시간을 많이 기다렸고, 그래서 저는 미술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왔겠죠. 사실 공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상하게 아버님이 예쁜 시대니까 그때는 이제 파인아트 그림을 그리고 한다든가 예. 무용을 한다든가 이러면 싫어했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부인을 못 먹여 살리는 직업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럼 반대가 그때 심했었나요? 반대 심했죠. 반대뿐만 아니라 협박도 하셨어요. 네가 이거 가지고 그래요? 먹고 살 줄 아냐?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두렵기까지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몇몇 집안 어른이나 특히 이제 누님들이 건축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이것도 그림이다, 그림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알았죠. 뭐. 근데 그때는 건축에 대해서 좀 아셨었어요? 아니면은 몰랐어요. 저희 집안엔 건축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럼 그것도 아버님이 반대 안 하셨나요? 그건 반대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은근히 꿈이 건설회사가 꿈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찬성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적응을 못했죠. 그래서 그 우리 학습 파괴자 네.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학습 파괴자였는데 이게 적응을 못하고 수능을 못했죠. 예. 좀 뭐 부끄러운 얘기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인테리어과는 없었어요, 전혀. 네, 그래서 인테리어 네. 자체가 몰랐는데 졸업 말미에 그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학생은 인테리어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러셨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저를 포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굳이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1년에 한 번씩 한 명씩 추천하셨대요. 그럼 특별한 학생들만 이렇게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에스큐스라 그래요, 일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흑백 시대니까 그 흰 캔튼째다 인킹 먹 해가지고 복도에 딱 늘어놓으면 이제 교수님하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에스큐스 거의 혼나는 거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칼라를 쓰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플랜에 자신이 없으니까 약간 제가 쇼맨십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칼라 쓰고 싶었어요. 네. 그 남들 안 쓸 레드에 블랙을 쓰고 막 이랬던 게 그리고 모형을 만들어도 좀 독특하게 해서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쪽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추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이 길에 얼떨결에 드렸어요. 사실은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어떤 사실 멘토도 없었고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멘토 없이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네. 사실은 힘들었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자유분방해서 내 색깔을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네. 예,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었겠죠. 근데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뭔가가 있었더라면은 어떤 걸까요? 글쎄 저는 아마 종교의 힘이었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갈등도 심했지만 그냥 진정성이 있다면 그 결과론에 대해서 두렵지 않았어요. 예, 아마 거듭 말하지만 그건 아마 종교의 힘이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이제 외롭고 자신과의 싸움에 견딜 수 없다 보니까 누군가 의지하고 싶었겠죠. 아마 저도 그게 강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믿음 속에서의 어떤 또 영감을 얻어서 더 많은 일을 또 하실 수가 있었던 네,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뚜벅뚜벅 가는데 두려움 없이 갔으면 그게 항상 기도죠. 대표님은 제주도에 한번 가셔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과연 어떤 경험을 하셨었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초창기 때니까 일을 할 때 상처도 받았고 내가 계속 이 상처를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좌절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 일을 한번 포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그 마음의 상처를 어우르기 위해서 아마 제주도 여행이라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어렵게 갔어요. 그리고 여행을 하던 중에 상금불이라는 데를 갔는데 낮은 이렇게 콘타 언덕이 있었는데 상금부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데 저 아래 어떤 돌이 한두 개 있고 네. 어떤 그 소인가 양인지 정확히 소인지 양인지 정확히가 안 나지만 그런 동물이 이렇게 있는데 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저 아름다움이라는 걸 굳이 표현하면 뭘까? 그래서 제가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접목해봤는데 그 미라는 게 단순미, 네. 절제미, 여백임이었었어요. 포기하려는 어떤 여행을 갔다가 그걸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공간적으로 저 아름다움을 내가 느꼈던 네. 그 느낌을 공간으로 풀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돌아왔죠. 네. 그거죠. 그럼 그걸 처음에 어떻게 표현을 하시게 됐어요? 글쎄요.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공간에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겁니까? 네. 그때마다 단순한 게 아름다운 겁니다. 절제하고 여백을 남겨두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채우려고 하지 맙시다. 네. 그게 이제 제가 계속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주장하는 내 디자인 언어가 됐죠. 그게 굉장히 한국적인 철학이 아닌가요?
한국적이 그쵸. 한국 공간에는 굉장히 단순하고 절제 외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 공간의 특성을 재건축 주거가 됐던 상업이 공간이 됐던 한국적인 공간 특성은 반드시 제 공간에 있어요. 네. 그 지금까지 20년 동안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이제 맡으시면서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도 좀 물어보고 싶네요. 그 25년 동안 뭔 일은 없었겠어요. 많은 작품을 했던 거는 자랑은 아닌 거고요. 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어떤 그 디자인, 뭐 쉽게 얘기하면 디자인 피에 대한 개념들이 없었을 때 예.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 디자이너로서 인정받고 싶었고, 그 디자인 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었고. 네. 그러다 그때만 해도 사실 그 디자인 피라는 개념이 사실 한국에는 없었잖아요. 어떻게 설득을 하셨어요? 글쎄요. 저도 뭐 어떤 계기는 있었지만 그게 그냥 무료 서비스가라는 게 일만 한번 연결해서 줄 수도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쫓아다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어느 순간엔 이건 아니다. 이런 문화를 후배나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나라도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투사가 되는 어떤 심정으로 싸웠죠, 뭐. 예. 이렇게 싸워서 한두 번씩 이기기 시작했죠. 한두 번씩 이기기 시작하니까 사회라는 건 전례가 필요하잖아요. 사례가 그쵸.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예. 전례가 자꾸 남기다 보니까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해서 네. 언젠가는 디자인 피가 자리를 잡은 거죠. 치 대표님, 이게 네. 모형인 것 같은데 어떤 거죠, 이게? 예, 이게 좀 그 밤벌 농장, 네. 양평에 있는 밤벌 농장인데 아하. 가든일 컨셉이에요. 아. 기념 가든이 아니라 네. 키친 가든. 키친 예, 가든요? 예, 특이하죠. 키친 가든은 이 기념 가든이 아니라 물론 채소도 기르고 당근도 기르고 그러지만 예. 여기 이제 레스토랑 있죠. 아하. 레스토랑 있어요? 예, 여기 오. 레스토랑인데 식물원을 닮은 레스토랑이에도요. 네. 근데 여기서 생산된 거 가지고 음식과 모든 걸 하는. 아주 신선한 음식만 그렇죠. 먹을 수가 그래서- 있네요, 여기. 그래서 키친 가든을 천연 냉장고라고 불러요. 냉장고 음식 저장해서 먹는 거 맞죠? 예, 예. 얘는 바로 길러서 바로 가져오니까 밭에서 따가지고 천연 이제 냉장고다. 그 접시까지. 이 문화는 아마 엄청난 물결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올 문화죠. 아. 이리 한번 와보실래요? 네. 이게 지금 이걸 조감도라고 해요. 조감. 새가 아. 하늘에서 본 듯한 네. 이런, 좀 이렇게 조감 아까 본 건 모형이고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한 키친 가든의 모습이 일반 모습은 다르죠. 아, 우리의 그렇죠. 밭을 보면 고랑이라고 그래서 그냥 네. 쫙 일자로 네. 농사 수확하고 나면 아무 표정도 없는데 네. 영국 친구들은 이걸 베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쵸. 그 베드의 소재가 흙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돌, 나무, 벽돌, 예. 좀 건축가이다 보니까 이걸 저는 보면서 느꼈죠. 나도 예. 우리나라 시골 밭을 예쁘게 해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밭도 이렇게 이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럼 그 밭이 예술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물론 그래서 예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밭이 예뻐지고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문화 공간 여기서 때로는 공연도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뭐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 네. 특이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양평이라는 지역 사람들의 수확물을 가지고 예. 정말 이 그 계절마다 여기서 페어를 열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도심지 사람들이 네. 와서 뭐 바자 같은 거를 그렇죠. 하시는 건가요? 야, 그런 걸 사주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 계약 재배들을 주의할 수 있겠죠. 여기서 당근 케이크 굉장히 유명해진다 그러면 아하. 그 주변 반경 몇 킬로에 네. 농부들한테 당근을 키워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역 사회도 입절하고 그래서 네. 이 쉽게 보면 에코 프렌들리 가든이라 해가지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제가 아마 이 제일 가장 큰 규모로서 하는 네. 좀 의욕적으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네.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아주 좀 창의적인 것 같아요. 저도 고맙죠. 또한 이 건축주, 이 땅을 가진 주인께서 이걸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 안 걸리셨어요. 30분도. 30분요? 네, 제가 이렇게 이 땅을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문화를 좀 보여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잠시 고민하더니
맞습니다, 선생님. 하십시다. 아, 그럼 네. 대표님께서 그분한테 어떤 비전을 주고 그분은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 이제 승낙해서 오케이라고 둘이 하셨네요. 맞은 거죠. 아하. 이게 건축주와 이게 건축가는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완성도가 하는데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도 상당히 고마운 분이에요. 네. 결국은 제가 그동안 이런 구상을 한 지 한 6년 됐어요. 아, 꽤 오래되셨네요. 그래서 네. 저도 뭐 일본, 영국 수없이 다니면서 공부 많이 했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올 것 같고 기회가 온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네. 진짜 오더라고요. 아, 그럼 앞으로 한국에 정말 이런 공간을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앞으로, 트렌드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 아닌가요? 보실 것 같은데요. 아주 트렌드 세팅의 그 장인이신 아니 물론 이제 최 대표님이. 그래서 이제 제 꿈이 언젠가는 농사짓는 건축가, 바깥구는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저도 조그만 농장이 하나 있어요. 크진 않은데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매 주말마다 가서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Chisyung has returned to farming to undertake the gardening culture project, which is probably unfamiliar to most Koreans. I can't wait to see the outcome of this new project that the trendmaker Chisyung is working on. 대표님은 요즘에 인테리어 일을 접으시고 농사꾼으로 변신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변신한 건 아니고 변신하려고 하죠. 아, 네. 그래서 주말마다 뭐 막내 데리고 가서 뭐 텃밭도 이루고 꽃도 심고 정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예. 원래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자연은 다 좋아하겠죠. 근데 자연을 좋아하는 방법이 달라졌죠. 예.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냥 옛날에 이제 착영이라 그랬죠. 뭐 건축가들이 많이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환경을 훔쳐오고 그런 건데 이제 몸소 느끼고 가꾼다는 게 좀 다른 거죠. 네. 예, 예. 그 이 텃밭이라는 이 문화가 사실 옛날부터 한국에 물론 있었지만 지금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네. 빈 땅을 못 보고 넘어가셨죠. 정말 우리나라에 텃밭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텃밭 문화가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주목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이제 먹거리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푸드 마일리지라는 것도 생겼어요. 푸드 마일리지요? 푸드 마일리지.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유기농도 좋다, 농약을 안 치는 것도 다 좋은데 얘가 어디서 오는 거냐? 네. 뉴질랜드에서 오냐, 호주에서 오냐, 아니면 제주도에서 오냐? 그 오는 거리 동안에 대해서 자연을 또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푸드 마일리지까지 오게 되니까 점점 텃밭이 가까워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채소다 이런 것들이 곡물이 됐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벌레도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동물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그 해로운 곤충들이 따라다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해석이 달라지고 막 그러죠. 네. 그래서 그 텃밭의 개념도 결국은 따라서 국민 소득과 따라서 그 관심과 소비가 다르듯이 텃밭도 이해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 오니까 좀 이뻐져야 되겠고 관리도 좀 쉬워야 되겠고 뭐 이런 게 자꾸 따르죠. 네. 예, 그러니까 텃밭도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가의 시각으로 볼 땐 이것도 텃밭도 이쁘게 하면 더 좋겠구나. 그래서 밭도 이렇게 이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게 제가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제 꿈인 거죠. 네. 근데 텃밭 이 문화가 물론 한국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시도를 하셨을 때 그 주변의 반응이 어땠었나요? 저도 놀랐어요. 저는 그 문화라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합니다. 가끔가다. 이제는 2만 불일 때 이런 게 올 거고 이제 앞으로 3만 불을 가면 우리도 이런 소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운 좋게도 가끔 맞았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을 거치고 왔는데 이제 너무 빨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려 주는 건 뭐냐면 맞아 기다리고 있었어. 네. 이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뭐 새로운 보여줘서 와가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 네. 맞아. 그게 필요할 때야. 그게 다릅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네. 엄청난 논리적이고 철학이 아니더라도 몇몇이 아주 측근이 몇몇이라도 고개를 끄덕거려 주면 그게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텃밭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유인지? 예, 제가 한 25년 해왔어요, 이 일을.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회나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세상에 주고 싶은 디자인을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테마를 제가 그걸로 잡은 거죠. 25년 하니까 이제 조금 실증 날 때 되고 지칠 때도 됐어요. 그게 이제 제가 다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 테마로 가든 밭, 이 큰 틀에서 이제 자연을 제가 테마로 잡은 거죠. 혹시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 생각을 더 하시는지, 아니면 그게 이제 맞아요. 나이는 무시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자연과 인간은 결국은 네. 호흡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 같아요. 그 참 기대가 되는데, 평소에 주변 환경이나 지형을 가능한 그대로 살린 설계를 선호하시나요? 그러기를 원하죠, 사실은. 예, 어떻게 건축물의 가장 큰 미덕은 사실은 주변과의 조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환경이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축을 이용하고 그런 것들 아마 건축가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그 도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근데 100% 그러지는 않아요.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절제도 하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하려는 원칙은 세우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좋은 디자인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아, 사실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요즘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자연에 겸손하고 인간에게 친절한 디자인. 예, 바뀝니다 저도. 요즘은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좀 더 인간한테 친절한 디자인을 좀 하자. 착한 디자인. 예, 그게 좋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대표님은 정말 그 한 시대를 아주 꽉 잡고 있는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많은 그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국의 젊은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은 어떤 충고나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고 싶으세요? 글쎄요, 뭐 가끔 뭐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그래요. 보따리들은 하나씩 차고 가면 좋겠다. 그 보따리는 이제 10년 후에 풀어놓을 보따리예요. 저희가 이제 모르잖아요. 이게 재앙인지 우리한테 복인지 70, 80까지 일해야 될 때가 오지 않나요? 70, 80대까지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앞으로 한계와 경계 허물기 시대가 오는데, 네가 이 분야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너만이 할 수 있는 거, 이제 베스트 원 시대가 아니라 올리원 시대니까 너만이 할 수 있는 그 보따리를 10년 후에 풀어놓을 보따리를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꼭 도전을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재미난 프로젝트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요즘 그 도로가 발달하면서 이제 뭐 춘천 정도는 한 4, 50분도 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활 패턴도 금요일 날 오후 늦게 가서 주말을 쉬고 월요일 날 출근하는 개념.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스테이크하우스 붐이 일어나면서 좀 이상하게 약간 좀 고가의 집들이 제공되고 그래가지고 네. 그 문화가 한꺼풀 꺾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그 아주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역시 컨셉이 가든이에요. 예, 그래서 물이 있는 가든. 그래서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단지는 아주 그 봄서부터 가을까지 보라색 꽃만 피게 한다든가, 와우. 어떤 그 구릉에는 아주 초봄서부터 그 스노우드롭이라는, 예를 들면 아주 눈꽃 같은 것이 가을까지 계속 흰 꽃만 피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 단지에서 저 단지를 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고, 아하. 저 단지 좀 획기적인 걸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힐링의 개념 가지고, 네. 그들이 이제 와서 텃밭을 가꾸고 이러는데 적응해야 되는 교육도 시키려고 해요. 아하. 그래서 이 단지를 가꿀 때 나오는 나무 하나 버리지 않고 네. 잎사귀가 또 다 싸놔서 퇴비화 시켜서 네. 퇴비를 나눠준다든가. 아하. 테라스가 상상을 넘게 커요, 이 테라스 하우스가. 그래서 거기서 텃밭도 가꾸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호텔까지, 호텔 힐리언스 마을까지 정말 가든 테마를 가지고 흔치 보기 힘든 어떤 작품을 좀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저 굉장히 기대되고 네. 그런 프로젝트 하나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그 최시영 대표님을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게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이 공간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는 인터뷰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하고요. 좋은 경험이었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촬영다운 촬영을 저 처음 봅니다. 영화 촬영하는 것 같아요. 저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러면서 다행이네요. 정리하면서도 저도 많은 걸 뭐랄까요.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에너지도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